다음은 오산 풀뿌리 희망연대 박상수 공동대표님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예. 풀뿌리 희망연대 공동대표 박상수라고 합니다. 제가 주제 발표를 하기 전에 우리 교수님 그리고 토론자들께서 제가 써놓은 내용들을 거의 다 말씀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뭘 해야 될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일상 지금까지 살아온 이런 과정 속에서 내가 느꼈던 거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한번 실사례를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언젠가 이제 그 신문에서 어떤 꽁트를 봤어요. 그 꽁트 내용이 뭐냐면은 그 초등학생이 학교를 가면서 아버지한테 아빠 폴더값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빠가 가만히 아무리 컴퓨터에 대해서 무식하더라도 폴더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에서 쓰는 하나의 용어인데 그걸 값으로 달라고 아침에 등교하는 아들 녀석이 그래서 너 이리 와. 그래서 좀 혼쭐을 내주려고 그랬더니 할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 왜 그러냐? 저 자식이 폴더 값을 달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회상을 하시면서 너는 학교 다닐 때 피타고라스 정리비를 타간 녀석이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정보 사회를 우리가 지금 디지털 시대 이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 서로가 느끼는 격차라고 하는 것은 어느 세대나 있는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현재 진행형 형태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과 아버지와 할아버지 사이에도 그런 격차를 느끼는데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어떻게 인식해야 될지 아마 이런 부분이 가장 주된 내용일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느끼는 게 이런 어떤 모습 속에서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늘 발전하고 변하는데 우리가 도수 환경에서 컴퓨터를 배웠던 저 같은 세대는 지금 이 환경이 오히려 더 기초 실력이 있어서 알 것 같지만은 도수 환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바로 이 환경에 온 사람들이 저보다 더 사고의 기능이 훨씬 빨라요. 그런 거 인식합니까? 지금 우리 어르신들 계시다가 다 이렇게 떠나셨는데 저것도 뭔가 우리가 지금 우리 주제에 어르신들과 어떤 그 교감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빙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서로의 약자 편에서 이해할 수 있는 폭을 갖는다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것이다. 무조건 쌍방향이 아닌 일방통행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요. 키오스키라고 하는 말은 너무 많이들 얘기를 하셔서 제가 덧붙이고 싶은 얘기는 이게 왜 나왔냐. 여러분들 인건비 전략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요즘 파리바게트도 그제 뉴스 보니까 24시간 운영으로 키오스키를 넣어서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먹을 것도 이런 어떤 그 AI를 통한 그런 디지털을 통한 그런 어떤 흐름으로 가버리면은 정말 연세 드신 분은 먹을 것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뭔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주제 테마가 중년층이 이런 디지털 문화에 대한 입장과 정책의 시사점이라는 용어인데 제가 이걸 연구하면서 그랬어요. 내가 중년층이가 제가 58 개띠거든요. 근데 내가 중년층에 과연 들어가는가? 지금 100세 시대라고 그래서 들어갈 수도 있겠다고 전제하고 제가 살아온 얘기를 이제 덧붙여서 같이 드립니다. 기술은 계속 변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AI 하면은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조류독감을 생각하실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젊은 층의 AI라고 하는 것은 Artificial Intelligence, 그래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연상케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벌써 같은 AI라고 하면서도 그 언어의 느낌의 차이가 이렇게 벌어진다라는 거죠.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서 우리가 메워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농경사회도 살아봤고 공업사회도 살아봤고 그다음에 정보통신사회도 살아봤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말하는 디지털 사회, AI 사회,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 시대를 계속 이어받아 보니까 저는 굉장히 헷갈릴 때가 있어요. 지금 청년들한테 야, 너희들 집에서 농사 도와달라고 방학을 한 적이 있다, 선생님은 그런 얘기를 한다면은 이 청년들은 이해를 합니까? 저 뭔 소리야? 우리는 있었어요. 농번기라고 하는 방학이 있었어요. 집에서 일 도와주라고. 이런 사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걸어오면서 그 역사의 흐름의 메커니즘은 돌고 돈다고 하지만은 저는 직선적인 수직적인 거리 속에서 제 인생에 있어서 이런 어떤 갈등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디지털이라고 하는 말 발음하기도 힘들다. 차라리 디지털이라고 하면은 원어민의 발음에 가깝게 느낄 정도의 디지털, 그죠? 그럼 쉽게 외워지죠. 디지털과 반대되는 상반된 언어는 뭡니까? 아날로그죠. 그죠? 그럼 아날로그라고 하는 것은 뭐고 디지털은 뭐냐? 뭐 굳이 제가 이 개념을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은 요즘 사회는 아날로그 시대는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의 계단이다 있어요. 우리가 계단을 올라간다는 거죠. 농경사회 문화가 어렵게, 우리 롯데마트 가면은 여러분들 에스컬레이터 턱이 없이 난이도가 없이 그냥 잡으면 올라가는 거 있죠. 이게 이제 우리가 디지털 문화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이 쉬운 것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뭔가? 롯데마트 갈 때 계단 올라갈 수 있습니까? 어디든 은큼하니 그 어둡잖아요. 에스컬레이터 타는 게 편찮아요. 거기에 적응을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40대든 50대든 60대든 전부 뭔가 AI 디지털 시대에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저는 좀 더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 캡컷이라는 단어, 이미지 FX라는 단어, 제미나이라는 단어, 챗 GPT, 소라2 이런 단어를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걸 모르면 지금 AI 시대에 굉장히 뒤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챗 GPT도 요즘 들어가고 있어요. 챗 GPT를 확장시켜서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도구가 지금 나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챗 GPT도 이해도 못하고 있는데 또 다른 것을, 정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인풋되는데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커다란 문제고, 그 다음에 중년층이 바라는 바람직한 디지털 전환 정책의 방향은 뭐냐? 요즘 중년층들 같으면은 지금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디지털 배움터에 들어가서 정규 교육과정 내지는 주간에 하는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까? 이게 안 된다는 게. 그래서 뭔가 오후에 맞춤형 수업식으로 해서라도 뭔가 그 소외된 계층에게 그런 교육의 기회를, 양질의 교육의 기회를 줘야 되고, 지금 디지털 배움터의 현장을 보면은 노인, 젊은 사람, 그 다음에 뭐 중년층 이런 사람들 다 혼재해 있어요. 강사가 각각 그 난이도를 썰어서 턱이 낮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환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관계자분들이 계신다면 디지털 배움터의 교육과정도 뭔가 세부적으로 좀 나누어서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물리적으로
현장 근무하고 있는 사람한테 주간에 와서 교육하라. 야간 강좌는 없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정책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린다면은 그 일회성으로 그냥 그치지 말고 어떤 시스템화 시켜서 제도화 시켜라. 그죠? 두 번째는 이것이 배우면은 일자리 창출로 내가 그 에너지를 가지고 먹고 살 거리를 찾는다.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년층의 목소리, 중년층의 소리 이걸 귀담아 들어서 정책을 좀 개발했으면 쓰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을 제가 이제 굳이 말씀드린다면은 우리가 좀 나이 들었다고 이렇게 처져 있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라는 거죠. 그죠? 저는 솔직히 디지털 배우터에서 3개월 강의를 듣고 제가 유튜버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박상수 기후위기 딱 치면은 제가 만들어 놓은 유튜브가 한 100여 개가 나와 있어요. 동영상이.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시라는 말씀도 제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평생을 교육공무원으로서 30년 넘게 있다가 퇴직한 지가 한 3년 정도 되는 사람인데 하면 되더라고요. 제 70대 남은 2살 남았는데 제 나이에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감을 가져라. 특히 제가 하나의 에피소드를 하나만 더 드린다면은 어느 젊은 학생이 경로석에 딱 앉아 있더래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옆에 가서 학생, 그건 경로석이야. 그러니까 그 학생이 대답하는 말이 할아버지, 저는 돈 주고 탔어요. 딱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말의 의미 속의 배경에는 할아버지는 65세 넘어서 돈 안 주고 탄 사람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비꼬임이 들어있더라 이게. 근데 할아버지는 어느 정도 자신감 있게 말씀하냐면 거기는 돈 안 내는 사람이 타는 자리야. 맞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자신감과 기백을 가지고 이 세상을 훔쳐 나가야지. 지금 그렇지 않고 어떤 쭈그려서 앉아 있으면은 방해가 앉아 있는 것이 가장 편해요. 그래서 뭔가 자신감을 가져라. 그리고 배워라. 할 수 있다. 이런 어떤 말을 마지막으로 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수 토론자님께서는 디지털 전환이 중년층에게는 혁신이 아니라 생계와 일자리 불안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중년층은 보호의 대상만으로 볼 것이 또 아니라 디지털 전환을 함께 만들어가는 주체 인식하고 삶과 일에 바로 도움이 되는 맞춤형 재교육과 참여형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